여기서 더 완벽하게 하려면 끝도 없이 이거를 검토하고 또 칠하고 해야 됩니다. 일정 비용 안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벽이 정말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은 후레쉬를 비춰서 스티커 하나하나를 찾아다닙니다. 어디 찍힌데 하나하나를. 그러면 이 공사는 끝나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이 벽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페인트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듀플로그입니다. 이곳은 저희 한남동 현장인데요,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현장 확인차 나오게 되었습니다. 90%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 현장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바로 페인트에 대해서입니다. 페인트라는 자재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모든 자재가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장단점이 더 극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페인트를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기후와 이 페인트 기법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같은 곳이나 좀 건조한 기후인 곳들은 습도 같은 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항상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굉장히 습하고 겨울철에는 굉장히 건조하게 되는 극한 환경을 지닌 곳이에요. 어떤 건축 마감재라던가 실내 마감에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까다로운 곳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MDF나 석고보드면 위에다 칠을 하게 되는데, 석고보드나 MDF 둘 다 수분을 잘 빨아당기는 자재예요. 겨울철이나 좀 건조할 때가 되면 얘네들이 수분이 날아가면서 수축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크랙이 생기게 됩니다. 페인트의 최대의 단점이 바로 크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페인트 하시는 분들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자재들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쪽 면에서는 크랙이 발생되진 않습니다. 그럼 보통 크랙이 어디서 발생되냐면 바로 이런 인코너 부분에서 크랙이 발생되게 돼요. 또 페인트의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페인트 그냥 퍼티 칠하고 한 번 더 칠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쪽만 분명히 티가 나게 됩니다. 이 한 면의 일부분이 손상이 가게 됐을 때 여기만 보수를 하면 딱 보수할 표시가 나게 되고, 이 면 전체를 다시 한번 칠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면이 또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또 하나 페인트의 단점, 우리가 해가 뜨는 시간이나 해가 지는 시간, 그쯤에 보면 직접적으로 햇빛이 이 벽에 쫙 들어오는 시간대가 있어요. 그 시간대가 되면 이 벽에 티끌, 기스, 그 다음에 또 우라가 보이게 돼요. 우라는 뭐냐 하면 이 판이, 이 벽 전체가 한 판이 아니잖아요. 보통 석고보드를 하게 되면 900에 1800이 될 거고, MDF로 하게 되면 1200에 2400 판이 붙는데, 그 판과 판 사이를 우리가 퍼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퍼티 작업 한쪽이 조금 높을 거예요. 전체 올 퍼티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먼저 한번 먹이고 이제 먹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건 뭐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측광이 들어왔을 때 이런 우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이엔드 업체에서 한 인테리어라고 하더라도 특정 시간에는 이 우라가 보이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우라가 안 보여가지고 저도 되게 당황스럽기는 한데, 칠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페인트 반장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지금 여기는 좀 우라가 안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보인다가 정설이 맞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또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도 우라가 없을 거예요 라고는 저는 말 못할 것 같아. 분명히 이 시간대는 보인다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인트의 또 하나의 단점은 이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완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도장을 하게 되면 뭐 한 판에 얼마, 색깔 바꾸면 얼마,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의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대체 이게 자동차가 몇 대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벽 하나 칠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자동차랑 비해서 정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 벽도 정말 완벽한 도장을 하려고 하면 몇 번을 다시 해서 몇 번을 더 칠하게 되면 언젠가는 완벽한 벽이 되겠죠. 그러면 시공비가 또 어마어마할 거예요. 적정선을 찾아서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퍼티 작업을 하고 1차 도장을 하고 또 퍼티 작업을 하고 또 샌딩을 하고 도장을 하고 마감을 하고 마지막에 또 찍힌 데를 찾아서 또 마감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걸친 게 저희 이제 회사에서 보통 하는 프로세스이고, 여기서 더 완벽하게 하려면 끝도 없이 이거를 검토하고 또 칠하고 해야 됩니다. 일정 비용 안에서 하다 보니까 정말 완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벽이 정말 완벽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핸드폰은 후레쉬를 비춰서 스티커 하나하나를 찾아다닙니다. 어디 찍힌 데 하나하나를. 그러면 이 공사는 끝나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이 벽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은 페인트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찾아보시는 고객님도 피곤하실 거고, 그 공사를 맡았던 업체도 피곤할 거고, 그곳을 담당했던 이 페인트 협력업체도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이 페인트 작업은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거는 꼭 알아두시고 페인트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지보수도 어렵고 크랙도 갈 수도 있는 단점이 많은 페인트, 도대체 왜 사용하는 걸까요? 이런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이엔드 공간
공간들은 아직까지도 다 페인트를 사용하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페인트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하이엔드 공간에서는 이 페인트를 고집하는지 장점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봤을 때 큰 매스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벽지나 필름 같은 자재들은 이 생산되는 폭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어붙인 면이 표시가 납니다. 필름도 보통 1200폭 정도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지라는 거를 넣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서 마감이 될 수 있도록 시공을 하는 게 필름이고, 하지만 이 페인트는 이런 분절 없이 큰 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고, 또 하나의 장점은 어떤 모양새라도 다 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지금 이쪽에 보시면 커튼 박스가 저희가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 놓게 됐잖아요. 이런 라운드도 바로 이어서 마감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페인트만이 줄 수 있는 감성이 있어요. 지금 이 공간을 보게 되면 모든 자재들이 한 가지 색깔로 마감이 되었는데, 겉은 페인트지만 속은 다 자재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천장은 노출해놨기 때문에 콘크리트 면이고요, 일정 벽면은 석고보드도 있고 일정 벽면은 MDF도 있어요. 어떤 자재든지 저희가 페인트로 하면 한 가지 색깔로 통일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 페인트는 또 무한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색을 통해서 정말 셀 수 없는 수의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얼마든지 커스터마이징이 또 가능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패션 디자이너세요. 그래서 되게 감성 하신 걸 좋아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상담할 때도 자재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필름의 장점이나 뭐 벽지의 장점, 타일의 장점. 근데 여기 고객님께서는 유독 딱 페인트를 선택하셨어요. 이런 단점이 많음에도 페인트를 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겠죠. 바로 이 감성을 잘 아셨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은 공용부뿐만 아니라 방, 도어, 모든 곳이 다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공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 집을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페인트에서 제가 반드시 크랙이 생기는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인코너 부분인데요. 인코너는 바로 이렇게 안쪽에서 만나는 내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재들이 다 수축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쪽 면이 수축 팽창을 하고 이쪽 면이 수축 팽창을 하니까 여기 있는 쪽이 크랙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자재 수축 팽창도 있지만 또 크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건물이 우리가 거동을 한다 그러잖아요. 건물도 좀 움직이기 마련이고요. 저희는 이 인코너 부분에 이렇게 매질을 주게 되었습니다. 목공 단계에서부터 페인트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만들어야 크랙도 방지할 수가 있고, 보수를 하게 됐을 때 면이 한번 끊어지게 되니까 이 면만 따로 보수를 할 수 있으니까 보수를 보기에도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를 할 때는 꼭 이렇게 목공 작업 때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디테일들 좀 보여드리자면, 바닥 쪽에도 봤을 때 바닥도 마이너스 시공을 했어요. 만약에 이 벽체가 바닥에 닿아 있다면 또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실리콘 선을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공간이 바닥까지 내려와 있고 실리콘이 있었다면 인위적인 선이 하나 더 가게 되는데 바닥에도 묻어요. 그 선이 유독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만들어서 섀도우 갭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리콘을 쏘지 않고도 마감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또 하나 팁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렇게 스위치 같은 거를 설치하는 곳이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 석고로 치고 이 부분만 스위치를 달아야 되니까 네모나게 따서 MDF로 하고 나머지는 석고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몇 달이 지나게 되면 수축 팽창률이 아까도 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재마다. 그러면 MDF 부분만 더 많이 쪼그라들게 될 거예요. 여기에 딱 네모나게 표시가 납니다. MDF만 된 자리가. 그래서 이 벽체에 어떤 MDF가 꼭 필요하다면 여기서부터 이 끝나는 면까지는 다 MDF여야 돼요. 특정 부분만 다른 자재가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부분 분명히 표시가 나게 되고, 이거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또 퍼티를 하고 또 칠해도 또 티가 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돼요. 그리고 또 MDF를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원피를 합판으로 치고 투피를 석고로 치게 되면 피스가 더 박히거든요. 원피가 합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이쪽에도 보시면 저희가 커튼 박스를 라운드로 만들게 되고, 천장 부분과 벽체 부분 다 지금 마이너스로 형성이 되어 있고 섀도우 갭이 있죠. 저 안에서는 분명히 크랙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크랙을 감추기 위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모습들 하나로 다 이어져 있으면 조형미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섀도우 갭을 통해서 조형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이 공간에 참 재밌는 게 많거든요. 약간 상공간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 집 같지 않은 느낌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 느낌을 내기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고, 고객님께서 또 이런 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이 공간은 나중에 다 완성이 되고 세팅이 되면 리뷰는 정식으로 할 계획인데, 몇 가지 재밌는 건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집같이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에어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을 달게 되잖아요. 공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떡 있으면 여기 우리나라 내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감성적인 부분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저희 이쪽에 보면 호텔에서 하는 형식의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매립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또 이쪽에 보이는 게 다 에어컨이 아닙니다. 전열 교환 장치도 라인 디퓨저를 통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방등이나 어떤 매입등을 달지 않고 천장을 노출을 하고 이런 레일 조명을 달았는데, 이 레일 조명도 좀 재미있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마그네틱을 넣어서 꽂아서 불을 켤 수 있는 곳과, 위쪽은 또 천장을 향해서 간접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천장과 아래쪽을 다 비출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고, 또 재밌는 건 바로 이쪽에 있는 이 스위치예요. 요즘에 이 스위치를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참 많으신데, 이 집 무드랑도 참 잘 맞게 예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색상도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공간마다 다양한 색상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주방으로 오게 되면 주방 상판이 스테인리스예요. 스테인리스가 사실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스크래치도 날 수도 있고 얼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성으로 쓰는 게 스테인리스예요. 진짜 하이엔드 가구라던가 주방 가구들 스테인리스로 전체로 돼 있는 경우들 많죠. 그럼 저거는 손때가 안 타고 기스가 안 생기냐? 아닙니다.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인리스의 감성이 좋기 때문에 이 자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스크래치와 얼룩마저도 감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집은 어떤 실용적인 부분보다 감성적인 게 굉장히 강조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로 한번 와보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화장실의 형식이 아니죠. 여기도 다 페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것 또한 저희가 리뷰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 방들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페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천장까지도 전부 다 페인트로 한 가지 컬러로 마무리가 된 공간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인테리어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기보다 고객님이 가져오시는 가구나 소품들로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빛이 나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페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페인트를 할지 벽지를 할지 옛날에는 고민을 했다면, 요즘에는 필름도 있고 타일도 있고 벽지도 뭐 디아만 포티스나 신한의 월가드 이런 좋은 벽지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페인트의 감성을 잊지 못하시는 고객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요번에 페인트를 꼭 하겠다 계획을 하신다면, 목공 단계 때부터 이런 디테일에 신경 쓰면서 마무리하면 좀 더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간 완성되면 다시 리뷰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아니다, 삶을 디자인한다. This is my home, 디프로그.